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2분기 조비 실적을 좀 볼 거예요. 좀 그 PDF 파일을 좀 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 공식 자료는 아니고 일단 세킹 알파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기사 글이 나왔죠. 그 조비가 마일스톤을 일단은 달성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일스톤이라는 것이 이제 이정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겁니다. 이제 그 조비가 미국 항공청에다가 지금 그 형식 증명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금 영국에도 형식 증명을 동시에 신청을 한 유일한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에비타 로스, 그러니까 세전 영업 손실이에요.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고 74.1 밀리언 달러를 2분기에다가 좀 썼더라. 근데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감가상각비도 나왔고 뭐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이 회사가 가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2 빌리언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2분기에 74를 썼다고 하면은요, 1.2 빌리언을 뭐 환산하면 1,200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대략입니다. 돈이 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5년 정도는 앞으로 좀 안전할 텐데, 모르죠. 그 전에 이제 뭐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5년까지는 못 버티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현금을 잘 확보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FA의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와중에 조비가 영국 항공청 CAA에도 이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보면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이 조비가 미국에도 신청을 하면서 영국에도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바이라테럴 어그리먼트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바이라테럴 어그리먼트가 뭐냐?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것도 FA에서 가져온 겁니다. 발췌를 한 건데, 지금 양측으로 진행되는 이런 가망 어그리먼트, 가망 뭐라고 그랬죠? 이 비행기의 안정성이 있죠. 안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정성을 양측에서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뭐 바이레터럴 에비에이션 세이프티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안정성을 평가를 하는데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 한번 또 볼게요. 이거는 EASA인데 얘네들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나왔어요. 보면 2015년도에 이제 이런 거를 제정을 했는데, 누가 같이 할 수 있느냐 봤더니 이 EASA는 유럽입니다. 유로피언 에비에이션이에요. 이 유럽과, 그리고 여기 FAA 있죠? 미국, 그리고 캐나다, 여기 캐나다 있죠? 캐나다, 그리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부지런하지 못해갖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4개의 나라가 비행기를 평가를 할 때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영국을 가지고 온 거예요, 조비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지금 조비가 영국도 지금 일단은 추진을 하면 캐나다랑 유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겠죠. EV톨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일단 이게 지금 스케줄이 아니라 쉐어홀더 레터입니다. 일단 이게 지금 분기 보고 일단 요걸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볼 게 굉장히 많죠, 여기. 자, 이게 지금 세컨 쿼터 하이라이트입니다. 볼게요. 자, 인증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 지금 제가 색깔을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왔죠. 자, 일단 보면 revised G1에다가 사인을 했대요. 지금 개정된 G1. 그럼 개정된 G1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means of compliance, 이게 3분기 동안 이거를 해가지고 accept 됐대요, 항공청에서. 그 다음에 또 area specific certification도 지금 플랜도 뭐 인정이 됐대. 이게 뭔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G1을 보자. 이 G1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G1이 뭐냐면 지금 이 형식 증명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쭉 내려볼게요.
G1 나오죠. G2 나오죠. 이게 G1부터 4까지 있습니다. 근데 G1 is an IP라고 해요. 이게 issued paper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 이거를 그냥 FAA에서 발행한 서류다. 라고 이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G1은 어쨌든 서류겠죠. 근데 이 서류가 뭐냐면 이 조비가 이 S4를 정말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뭐 안정성도 평가를 하고 뭐 환경에 미치는 것도 평가를 하고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서류로 야, 우리 S4 이거 인증 받기 위해서 뭐뭐뭐 테스트 할게라고 FAA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 만든 서류가 이 G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G2는 뭐냐? 이 G1에서 조금 더 발전한 거죠. 보면 G2에서는요, FAA가 이 S4라는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뭐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적인 요구사항들을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G1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네 이 S4 이거 테스트하고 이거 뭐 결과 성적서 갖고 와봐.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난 게 G2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문서입니다. IP가 문서예요. 그러면 G3 뭐냐? 아까 제가 G1에서 환경적인 측면도 본다 그랬죠. 이 G3에서는 이 S4라는 기체가 환경적으로 뭐 소음은 어떤지, 소음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본, CO2 이런 거 나오는지 이거 당연히 이제 안 나오겠죠. 요런 것들 환경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G3다. 마지막으로 G4는 이 비행기를 뭐 수입할 때 그 수입하는 비행기에 대해서 그 비행기의 안정성이 어떤지 뭐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1에서 G4까지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 이 SC 이 형식 증명을 받을 수 있고 이 형식 증명을 받아야 우리가 조비의 S4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 택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1, G2를 본 거예요. 이걸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means of compliance 있죠. 적합성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거,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area specific certification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연속으로 좀 볼게요. 자, 쭉 내려가서 우리가 G1은 뭔지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means of compliance가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입니다. 문서고요. 이것도 이 TC를 받기 위한 형식 증명, 그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형식 증명을 받고 싶은 사람이 무조건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써 있는데 뭐냐? means of compliance다. 자, 디테일드 디자인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이 S4의 디자인, 뭐 외부가 됐건 내부가 됐건 이 S4의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조금 자세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하는 게 바로 이제 means of compliance다. 이 적합성이다. 적합성 테스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 여기 보면 airworthiness라고 나오죠. 가망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 지금 여기 밑에 볼게요. 지금 그라운드 테스트가 나옵니다. 뭐 지상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플라이 테스트, 날면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그거에 대한 뭐 부품들의 분석, 뭐 유사한 것들 다 총망라해가지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집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means of compliance다. 적합성 테스트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G1부터 G4까지 봤죠. 그런데 G1은 아까 약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거 테스트 할게요. 라고 이제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G2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항목을 나눈다. 아까 체크리스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means of compliance가 바로 이 G2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 문구가 도대체 뭘 해석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3분기에 걸쳐가지고 이 means of 적합성에 대한 거를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G2까지는 얘네가 왔구나. G4까지 가야 되는데 G1은 이미 통과를 했겠죠. G2? 잘 됐구나. 이거 굉장히 패스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Area Specific Certification도 이 항공기 내부의 안전 관련된 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G2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조비가 이 TC를 받기 위한 G1부터 G4 중에 G2를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맞추면 3월이죠. 3월 달에 이미 이 Area Specific Certification,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세 번째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FAA가 규정하는 그런 안전 기준에 따라서 그 디자인, 그 항공기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테스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 TC를 받기 위해서 이 IP, 그 FAA에서 발행하는 이 서류를 G1에 대한 것을 수정을 했고, 이걸 첫 번째 한 일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분기에 걸쳐서 Means of Compliance, 적합성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럼 이건 G2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가망성이라던가 비행기 소프트웨어 아니면 하드웨어,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완료했다. 그리고 이 Area Specific Certification도 지금 여기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TC를 위한 G2가 완전히 좀 끝났다, 잘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뭐 틀린 거 없겠죠? 자, 볼게요. 그 밑에 바로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또 이제 공식 자료예요. 자, 지금 우리가 파트 135 에어 캐리어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프로덕션 인텐트 에어크래프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용화를 위한 비행기의 꼬리 날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상용화 되는 S4의 꼬리 날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에비오닉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S4의 이제 계기판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아니면 그거를 이제 그거 뭐 관제탑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뭐 버티포트라고 그래갖고 수직 이착륙 공항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거기랑 약간 조금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 에비오닉스를 인수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에비오닉스를 인수를 한 것도 여기 써 있는데 이 에비오닉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것도 이 S4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 G2를 좀 수월하게 패스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어택시 뭐 우버 뭐 이걸로 배달을 하든 뭘 하려면 요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타입 서티피케이션,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에어 캐리어 서티피케이션 요 세 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여기서 받았다. 이건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받으면 미국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유럽도 날아다닐 수 있다. 영국도 날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가 있겠죠. 자, 또 그러면 또 밑에 있는 또 공식 자료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스케일링, 그러니까 약간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공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상용화를 위한 꼬리 날개를 말씀을 드렸죠. 이 꼬리 날개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리나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날개와 동체도 지금 제작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일단 뭐 이런 뭐랄까요? 그런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약간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그 이제 내부적으로 약간 그 정말 잘 나는지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 모터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뭐 그런 것부터 추진체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 모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캘리포니아 산카를로스에서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인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연구소와 우리가 지금 연구를 무슨 약간 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S4라는 비행기가 풀 라이프 사이클 계속 순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대요. 뭐냐면 이 S4가 이 전기로 가는 이 S4가 땅 위에서 다니는 이런 전기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약간 환경적으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덜
뭐랄까요, 좀 제가 꼬아서 얘기를 했는데 더 좋더라. 전기차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색깔 좀 바꿀게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누구랑 맺었냐? 레드우드 머티리얼과 이 카본 컨버전이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왜? 우리가 만약에 이 S4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다 되면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에 보내가지고 재활용하고 S4에 나온 이 기체, 동체가 부셔지거나 못 쓰게 되면 이 탄소 섬유를 또 누가 재활용을 한다? 카본 컨버전이라는 데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계속 평생 동안 이 S4에 대한 것이 재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더라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지금 공장이 어딨나 봤죠. 샌프란시스코의 카를로스가 여기 있는 거고, 산카를로스가 약간 이쪽에 위치를 하고요. 그 밑에 산타크루즈가 있고 그 밑에 마리나가 있다. 그래서 마리나에서 지금 날개 만들었다. 그다음에 산카를로스에서 전기 모터 시행 중이다. 배터리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나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상용화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5월 달에 이 항공 운송 사업 증명을 받았다. 아까 제가 3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타입 서티피케이션, 그다음에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에어 캐리어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한데 이미 요거 받았다고 그랬고, 요거 진행 중이라고 그랬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일단 에어 택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거를 받았다, 요거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 타입 서티피케이션과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만 받으면 이제 우리가 에어 택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나사랑 또 어떤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 S4라는 기체를 도시에서 날린다고 해서 그게 뭐 약간 조금 뭐 현재 그 교통량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그 뭐 공항 그 트래픽에 뭔가 좀 부담을 주는 게 없다라고 이제 나사와의 파트너십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또 하는 게 있죠.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조비가 여기랑 지금 약간 이게 이제 공군, US 에어포스랑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여기랑 기존에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약간 잠재적인 이런 가치가 75밀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계약이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45밀리언에 해당하는 그런 약간 좀 잠재적인 수익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지금 조비에서 가지고 온 이 공식 자료에 이 이후에 재무적인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타입 서티피케이션 있죠.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한 이 항공 절차에 관한 것들을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저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이 형식 증명, 그 다음에 이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 요거 좀 한번 더 보고요.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군 공군과 하는 이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US 에어포스, 이거 AF군요. 에어포스와 그 다음에 해병대까지도 지금 이 조비를 지금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도요다, 그 다음에 토레이. 지금 토레이가 지금 약간 얘들 그 조비에 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요런 기사들도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아까 뭐 에비오닉스를 비롯한 다른 조비가 인수했던 회사들이 어디가 있었는지 요것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비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좀 안심하면서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동영상이 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